제3장에서는 통계학을 학습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각종 기술 통계량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량은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기술 통계량은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설명하는 중심 위치 척도, 또 데이터가 얼마나 중심 데이터로부터 퍼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변동성 척도, 그리고 각 데이터의 상대 위치 척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통계량에는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는 선형관계 척도 등을 포함합니다. 제3장은 총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절에서는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설명하는 중심 위치 척도, 제2절에서는 데이터가 중심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변동성 척도를, 제3절에서는 각 데이터의 상대 위치 척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제4절에서는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는 선형관계 척도 등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절 중심 위치 척도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설명하는 첫 번째 척도로서 수집된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 즉 중심 데이터 주변에 모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심 위치 척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심 위치 척도에는 다양한 척도가 있는데 이들 척도와 관련된 통계량인 평균, 중간값, 그리고 최빈값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 위치 척도가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도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평균, 미는 통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중심 위치 척도입니다. 평균에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등 여러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하면 산술 평균을 의미하며 이 책에서도 산술 평균을 다루겠습니다. 평균은 모든 데이터 값을 합한 후 관측치의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 통계량들은 지금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듯이 모집단과 표본에 대하여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본의 개수는 소문자 n으로 표시하고 모집단의 개수는 대문자 n으로 표시합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전체 모집단이면 그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하며, 수집된 데이터가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이라면 그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평균은 그리스 문자 뮤로 표기하고 표본 평균은 x바로 표기를 합니다. 모집단의 수를 대문자 n, 표본의 수를 소문자 n이라고 정의했을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구하는 식은 슬라이드에 있는 식과 같습니다. 한편 기하 평균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n개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곱해주고 그 데이터의 개수만큼 제곱근을 한 값을 말합니다. 주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기하 평균을 구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사의 주식 가치가 2021년 초에 100원에서 2021년 말에 200원, 그리고 2022년 말에는 다시 1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초에 100원이었던 것이 200원이 됨으로써 수익률은 100%가 될 것이고, 또 2022년 초에 200원이었던 것이 2022년 말에 100원이 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50%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평균 수익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때 0%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계산하면 기하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 수익률은 0%가 됩니다. 반면에 이것을 산술 평균으로 하면 첫 해 평균 수익률 100%, 그리고 두 번째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50%에서 이 더하면 플러스 50%가 되고, 이걸 2년으로 나누면
25%가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산술 평균의 경우는 이 수익률이 25%의 수익률로 계산되지만 기하 평균으로 할 때는 0%의 수익률로 계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위치 척도로 중간값을 들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수집된 데이터를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까지 정렬을 했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평균이 이상치, 즉 일반적인 데이터 범위를 넘는 특이치 데이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중간값은 이러한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값을 구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A반과 B반의 기말고사 성적입니다. 이 두 반의 중간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반의 점수를 차례대로 작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로 정렬을 하고 B반도 작은 점수에서 큰 점수로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A반의 가장 가운데 값, 이 80점이 바로 A반의 중간값이 될 것이고 B반의 중간값은 이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를 78점과 80점의 평균값인 79점을 중간값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중심위치 척도로 사용되는 것은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중 같은 데이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를 우리가, 즉 가장 빈도가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데이터 세트의 최빈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 5, 7, 7, 9, 9, 11, 12, 17, 19, 20, 23, 25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했을 때 여기에서의 최빈값은 각각 데이터가 두 번씩 발견된 7과 9, 이것이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즉 최빈값은 이 데이터에서 꼭 하나만이 아닌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최빈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R을 이용해서 중심위치 척도를 구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운받은 제3장 소스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평균에는 산수 평균과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이 있습니다. 먼저 산수 평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수 평균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1, 0, 2 네 개의 데이터에 대한 산수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x를 이렇게 하고 치환연산자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C로 묶어서 데이터 컴마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실행 버튼 클릭해 주면 우리가 처리할 데이터가 변수 x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이 저장된 데이터 x에 대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length x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아까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n으로 표본의 경우는 소문자 n, 모집단의 경우는 대문자 n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면 n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을 쳐보겠습니다. n을 쳐보면 지금 우리가 입력한 x 데이터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x를 이 n분의 1로 곱해서 합하면 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평균이라는 변수 min 언더바 x 그래서 이 변수명입니다. 이 변수명 즉 x의 평균값은 대입해라 어떻게 sum x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x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min x가 그 값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min 언더바 x를 실행해 보면 평균은 0.7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산술 평균을 구하는 산술식에 의해서 우리가 R로 이거를 표현한 것이고요. R 스크립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걸 다 알 필요 없이 바로 그냥 min, mean, 가로 열고 x, 지금 이 데이터 x에 대해서 min x 해주면 그냥 바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변수로 지정해주고 그리고 평균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그냥 min x 해주면 데이터가 1000개든 100만 개든 간단하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중앙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예제 3-1에 나와 있는 예제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A 데이터셋은 이렇게 둘, 넷, 여섯, 7개의 데이터로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구성되는데 역시 C 가로 열고 컴마 가로 닫고로 이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아래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주고 실행 버튼 눌러줍니다. 또 B도 C 63, 54, 80, 91, 78, 86, 30, 93과 같이 데이터가 정의되는데 이거 클릭해주고 이 실행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 이 데이터들이 변수 A와 대문자 A와 대문자 B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A를 한번 쳐보면 이렇게 아래서 데이터를 7개를 갖고 있는 변수로 확인되고요. B도 또 입력해 보면 63 해서 7, 둘, 넷, 여섯, 8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고요. 우리가 R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셋 A와 B에 대한 중간값을 구하는 방법은 median입니다. median, M-E-D-I-A-N 가로 열고 변수명. 그래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A의 중간값은 80이고 B의 중간값은 또 79.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간값을 구하려면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오름차순으로 해서 정렬을 해줘야죠. 그리고 정렬한 수에서 가장 가운데 거, 그러니까 홀수 데이터일 때는 가장 가운데가 나오고 짝수 데이터일 때는 가운데 두 개의 데이터의 산술평균값이 중앙값이 되는 것은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빈값 모드입니다. 근데 R에서는 이 최빈값을 구하는 함수가 없습니다. 아까 평균은 min, 중간값은 median 이렇게 있는데 R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R에서는 이러한 중간값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데이터셋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X 데이터셋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X 데이터로 해주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테이블 X 하면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2장에 살펴본 것처럼 도수 분포표가 구해지죠. 그러면 그 도수 분포표를 변수 i로 지정받고 거기서 가장 도수 분포표에서 빈도가 제일 많은 위치점 max 그러한 빈도가 제일 많은 데이터가 무엇냐 하고 그를 찾아달라는 함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여기 데이터 X를 클릭하고 실행 버튼 눌러주고 또 그럼 자동으로 내려가죠. 또 실행 버튼을 눌러주고 그러면 Y에 지금 X 데이터의 상대 도수 분포표가 이렇게 입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7과 9가 똑같이 빈도수가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names 해서 클릭해주면 이 names 함수를 쓰게 되면 이 빈도가 똑같을 때 앞에 거만 7번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지척도로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 min과 그 다음에 중간값을 구하는 median 그리고 최빈값을 구하는 함수는 R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기술통계학에서 중심 위치 척도를 구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중심 위치 척도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고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특성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또한 세 가지 중심 위치 척도의 크기를 모두 확인하고 그 데이터의 대략적 분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중간값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제 3-3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A, B, C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 값은 70이지만 B와 C의 경우는 B는 0과 700으로 데이터가 관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과 중간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는 90, 85, 80, 75, 70 그래서 400이 되고 이걸 5로 나누면 평균은 80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보면 80이 바로 중간값이 될 수 있습니다. 즉 A 데이터 세트는 평균과 중간값이 80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B 데이터 세트의 경우는 90, 85, 80, 75 그래서 330이 되고 이걸 5로 나누면 평균은 66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값은 85와 80 중간값은 여기서 0부터 해서 정렬되면 8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 데이터 세트의 경우는 90, 85, 80, 75, 700 이 700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전체가 1030이 되고 이걸 5로 나누면 평균값은 206이 됩니다. 반면에 중간값은 75, 80, 85, 90, 700이 돼서 중간값은 80이 아닌 85가 되겠죠. 85가 중간값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중심 위치 척도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포와 관련해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데이터가 이 중심 위치 척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를 보는 대칭성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의 그림의 경우는 좌우 대칭인 것이었는데 지금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그림들이 중심 위치를 척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비대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우리가 외도라는 통계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분포의 유형으로 양의 비대칭성 왼쪽에 지금 그림은 우리가 양의 비대칭성이라고 하고 오른쪽의 그림은 음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의 비대칭성과 음의 비대칭성 그리고 대칭 그래프를 오른쪽에 다시 세 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각각의 분포에서 제일 높은 지점이 바로 최빈값입니다. 빈도가 제일 많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그 최빈값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파지티브 스큐의 경우는 양의 비대칭성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음의 비대칭성의 경우는 최빈값보다 왼쪽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칭인 경우는 최빈값, 평균값, 중간값이 다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비대칭성의 경우는 최빈값과 평균값 사이에 미디안, 중앙값이 위치하고 역시 음의 비대칭성도 최빈값과 평균값 사이에 중앙값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 설명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인데 이 중심 위치 척도를 중심에서 데이터가 좌우로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면 지금 이 그림에는 최빈값, 평균값, 중간값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좌우 대칭의 분포인 경우는 실제로 이 값은 같은 값이고 이 선이 한 줄로 포개지는 그러한 특성을 갖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다시 양의 비대칭성과 음의 비대칭성을 좀 더 서술을 하고 있는데 왼쪽 그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의 비대칭성이라고 하고 이 경우는 평균값이 최빈값 모두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양의 비대칭성의 경우는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다고 그래서 이걸 skew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그림처럼 음의 비대칭성을 보이는 분포의 경우는 평균값이 최빈값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최고점인 최빈값보다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해서 이걸 skewed to the left 해서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고서저형의 형태, 우리나라 한반도가 동고서저 형태죠.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의 경우는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오른쪽이 동해 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런 것을 우리가 skew to the left 라고 하고 이걸 음의 비대칭성 분포를 보인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제1절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설명하는 첫 번째 척도로서 수집된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 즉 중심 데이터 주변에 모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심위치 척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심위치 척도에는 평균, 중간값, 그리고 최빈값 등의 통계량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위치 척도가 수집된 데이터의 분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